이강인이 일부러 그러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다. 조규성. 손흥민 손가락 탈구 전말 폭로. 탁구 3인방 충격 행동. 손흥민과 이강인 화해. 일본 언론. 손흥민에 대한 반응 터졌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참패로 국내에서 한창 클리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이 한창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국 시각으로 지난 2월 14일 오전, LA 시간 13일 오후 저 멀리 영국의 황색 언론인 더선 및 사이먼 라이스, 시몬 라이스 기자의 소위 탁구장 사건, 핑퐁 게이트 특종 보도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손흥민과 이강인 충돌 소식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이 기사는 곧바로 영국 내 다른 타블로이드 매체인 데일리 메일 등에 인용 보도되었으며 국내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이를 인용 전제하면서 빠르게 알려졌다. 당연히 클리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비판 여론이 선수단 내분 쪽으로 흔들렸다. 월드클래스 선수이며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거의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선배 손흥민에게 한참 어린 후배인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러 손흥민의 손가락 2개가 꺾였다는 사건은 대한민국 축구 140여 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그 사건 다음날 벌어진 요르단과의 4강전은 전 세계의 스포츠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한국이 0대2로 완패하여 아시안컵 대회 최대 이변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아주 이상한 점은 손이 충돌 사건을 특종 보도한 더선 및 사이먼 라이스 기자는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현장에 파견된 기자도 아니고 더구나 더선에서는 다른 어느 기자도 현장에 없었다. 심지어 영국 기자도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타르 현장에는 수많은 한국 취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몰랐다는 것도 이상했다.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에게 24시간 취재를 할 정도인데 더선의 폭로 기사가 나올 때까지 클리스만 미소와 정몽규 회장의 그림자만 쫓아다녔다. 도대체 한국 취재진들은 무엇을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미스터리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핑퐁 게이트 사건 이후 터져나온 많은 취재 분석가나 비평가들의 평가 작업을 종합하면 한국팀은 요르단과 준결승전에서 역사에 없는 졸전을 벌인 주범 이강인이라는 선수로 인해 0대2로 패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영국 축구 레전드 수비수 맨유 전성기 때 게리 네빌 현재 축구 해설가 이항국이 참패한 게 이해되지 않아. 요르단과의 게임 전체를 모두 리플레이해본 결과 그 원인을 밝혀냈다. 당시 2골 패인 시작이 모두 이강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상대편 지역에서 이강인이 발에 공이 전달, 주변엔 상대팀 수비수 4명이 달려드는 상황. 위쪽 비어있는 공간에 손흥민이 먼저 위치하며 공을 패스하라고 이강인을 보며 손을 쳐들었으나 이강인은 이를 본 채 만 채 혼자서 뻥슛을 날리고 슬슬 걸어가 버렸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두 번째는 박영우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하자 주변의 상대 수비수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손흥민이 자신에게 패스하라고 팔로 신호를 보냈는데도 이강인은 또 못 본 척 바로 앞에 있는 황인범에게 패스. 하지만 손흥민에게 공이 주어질 거라고 예견했던 황인범. 찰나의 순간에 공이 자신에게 오자 순간 실수로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고 이 공이 상대편 공격수에게 바로 전달되어 두 번째 골을 내주게 된 것이다. 결국 2골 실점 모두 기점이 이강인이라는 점이다. 이강인은 손흥민 주장을 골탕 먹이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게리 네빌은 이처럼 분석하면서 이강인이 축구선수의 본분을 망각했으며 마치 동네 축구 하러 나온 것으로 묘사했다. 자신 앞에 대선배이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겸 주장이 공을 패스하라는데 이를 무시하는 선수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선수를 국가대표급 선수로 발탁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앞으로 PSG에서의 미래가 어떨지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벤투 감독이 과거 이강인이 잘하는 선수인데 왜 기용 안 한다고 한국에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인성이 나쁜 것과 싸가지 없는 것 이미 알고 한국 팬들이 불만을 표해도 기용 안 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선수단 불화 소식의 제보자는 클린스만이나 정몽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의 영국의 언론인 더 선이 현장 취재 기자도 없었는데 한국 언론보다 빠르게 최초 보도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았다. 선이 직접 취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 해당 내용의 소스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한국 기자들이 이미 이번 사태를 알고도 함구하고 있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클린스만 전 감독 아니면 축구협회나 대표팀 관계자 중 누군가가 더선에게 내용을 제보했을 거라는 등 여러가지 추측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건을 오히려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중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번 아시안컵의 부진은 선수들의 불화 탓이지 협회와 감독은 최선을 다했다 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책임을 선수단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단 내 불화를 막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불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지킬 명분을 챙기려는 행동을 한 것이 된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본인들 입장에서 눈엣 가시였던 선수단에게 보복하기 위함일 가능성도 있다. 즉 선수단과 대한축구협회와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한다. 선수단을 보호해야 할 대한축구협회가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 사실상 선수단을 팔아먹은 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보도 이후 당장 클린스만의 경질 여부가 결정될 전력강화위원회가 코앞인 상황인데도 축구팬들의 분노와 관심이 클린스만의 경질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수단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앞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축구협회의 언론 플레이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다. 심지어 국내 기자들이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여부 등 민감한 문제를 질의한 뒤로 일주일째 묵묵부답인 상태였는데 선수단 불화설에 대한 질의는 이상하리만큼 1시간도 되지 않아 즉답했다고 한다. 또한 축구 해설가 서형욱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 이번 아시안컵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더 선에서는 어떠한 기자도 아시안컵에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영국인 기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다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각에선 축협이 의도적으로 더 선 쪽에게 소스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게다가 설에 살을 붙이고 자세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늘어놓는 후속 기사들이 더욱 자극적인 발언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 기사들은 하나같이 축협 관계자 피셜림을 언급하고 있어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도를 넘는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고 전하며 선수단 내 충돌 사건에 대한 선수단 징계론도 거론하고 있어 여론을 잠재우고 봉합하는 것이 아닌 되려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과 이강인 간에 누가 먼저 손이 올라갔는가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 가 18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김정배 상근 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민이는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곧바로 인정하는 등 정 회장과 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한 기자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한국이 만약 4강에 오르지 않고 8강에서 탈락했다면 60억 원 위약금 없이 해임할 수 있었다고 최초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감독의 계약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위약금 문제도 한국 언론이 집어내지 못하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논쟁의 이슈가 되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4강에 오르지 못했다면 클린스만 감독을 중도 해임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조건 없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시안컵 성적 부진에 따른 위약금 없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조건은 16강 탈락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경질되자 독일 현지 매체는 클린스만의 굴이라며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 빌트지는 15일 클린스만이 감독직에서 경질된 굴욕을 당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고 한국 전체가 붕괴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라는 한국 팬들의 시위도 있었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일 매체인 키커는 클린스만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한국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라고 보도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로 했던 클린스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감독 자리에서 쫓겨났다. 고도 전했다. 스포르트1은 아시안컵 5승 실패와 대표팀 내 물리적 충돌로 인해 한국 언론과 축구팬의 해임 요구가 커졌다. 고 설명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며 자녀 연봉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한다.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라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정관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은 폐투명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한간에는 차범근과 차두리가 선임의 관련설도 나돌고 있다. 연봉이 200만 유로, 약 29억 원으로 알려진 클린스만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한 상황이라 축구협회는 자녀 연봉으로 7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의 연봉까지 합하면 위약금은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독일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경질되자 독일 현지 매체는 클린스만의 굴이라며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 빌트지는 15일 클린스만이 감독직에서 경질된 굴욕을 당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고 한국 전체가 붕괴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라는 한국 팬들의 시위도 있었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일 매체인 키커는 클린스만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한국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라고 보도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로 했던 클린스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감독 자리에 쫓겨났다. 고도 전했다. 스포르트1은 아시안컵 5승 실패와 대표팀 내 물리적 충돌로 인해 한국 언론과 축구팬의 해임 요구가 커졌다. 고 설명했다. 이 정도면 정몽규 회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위약금 문제였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70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화 약 525만 달러 정도다.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미국 대표팀에서도 경질되어 당시 계약 기간이 1년 8개월가량 남아있어 미국 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돈이 6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2억 원이다. 그는 2번씩이나 횡재를 한 셈이다. 그는 이런 돈을 받으면서 세금까지 이득을 보는 재미를 챙겼다. 다름 아닌 그의 한국 축구 감독으로서 해외에서 보낸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세금도 적게 내는 이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원격 근무 형태 덕분에 세법상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